오늘은 엔드 오브 타임이라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에 엔드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가 이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이라는 말을 한번 고집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진리가 하나 있죠. 우리는 죽는다. 인간은 지구 생명체 중 유일하게 저주이자 축복을 받았는데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죽음을 인지하고 있는 게 과연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이 책의 저자는 강연 중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1년 후에 병으로 죽는 거하고 1년 후에 전 인류가 멸종하는 것, 둘 중 어느 쪽이 더 무서운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질문을 받았을 당시에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나 혼자 죽을 바에 다 같이 죽는 게 낫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1년 뒤에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무엇이라도 남기기 위해 더 노력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1년 후 인류가 멸종한다면 내가 노력해서 남기는 게 뭐가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겠죠.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분명히 두 경우 모두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개인적인 사망과 멸종 사이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전자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후자는 삶의 가치를 퇴색시키죠.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죽음을 인식하고 있는 종이고, 죽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삶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인간이 남긴 학문이든 예술이든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그저 입자의 특이한 집합에 불과하죠. 이렇게 특이한 입자 배열을 인식할 만한 존재가 모두 사라진 우주에서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대체 뭔 의미가 있을까요? 이들의 가치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로부터 창출되며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는 거죠. 이 책은 이처럼 우리의 삶이 왜 가치 있는지를 우주의 탄생과 죽음으로부터 도출해내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엔드 오브 타임은 우주의 시작부터 우주가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서술하는 책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주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한 점에서 태어났죠. 태초에 한 점에 모든 것이 뭉쳐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펑! 한 점에 있던 모든 것들이 퍼지기 시작하죠. 이것을 빅뱅이라고 합니다. 자, 퍼진다는 것은 혼란해진다는 뜻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한 점에 뭉쳐 있다가 점점 어지럽게 퍼지는 것을 우리가 혼란해진다, 어지러워진다, 어지럽혀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뭉쳐 있었으니까 끝은 완전히 퍼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뭉쳐 있고 끝은 완전히 퍼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서로가 상호작용할 여지 없이 모두 떨어져 있는 상태. 이것을 우주가 죽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주의 혼란도,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엔트로피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엔트로피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생각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엔트로피라는 것의 뜻을 정의를 살펴보면 에너지 흐름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상태 함수 혹은 주어진 거시적 상태에 대응하는 미적 상태 수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저자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100개의 동전을 앞면으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100개의 동전 중에 앞면을 정확히 100개가 다 보고 있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만 뒤집혀도 이 100개가 모두 앞면인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동전 하나만 뒷면이고 99개가 앞인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요? 100개죠. 자, 이것만 뒷면인 경우, 그리고 이것만 뒷면인 경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동전의 개수인 100개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동전이 하나만 뒤집혀졌을 뿐인데도 경우의 수가 100배로 늘어났죠. 자, 그렇다면은 50개 반반이 앞뒤로 나눠진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요? 이 정도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우의 수죠. 그러니까 동전을 무작위로 던져서 100개 전체가 앞면만 보고 있는 상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50개가 나올 확률 경우의 수는 이렇게나 많은데 최소 이만큼을 던져서 한 번이 나올까 말까한 확률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주라는 쉐이커가 동전을 계속 던지다 보면은 앞뒤가 반반만 나오는 상태가 지속될 것입니다. 왜? 그게 확률이 높은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스러운 상태니까. 이런 상황을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100개가 전부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엔트로피가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시간의 정의를 엔트로피를 통해 내리고 있는데요. 과거와 미래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엔트로피가 증가했다는 사실 덕분이라는 겁니다. 자, 우주는 태초에 한 점에 뭉쳐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엔트로피가 매우 낮은 상태라 볼 수 있죠. 한 점에 뭉쳐 있으니까. 그리고 빅뱅 이후에 쭉쭉 퍼지면서 엔트로피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주는 혼란해지기만 하는 건가요? 재밌는 건 우주가 이렇게 혼란해지는 와중에도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퍼지는 게 혼란이고 뭉치는 게 질서라면 뭉치게 만드는 대표적인 힘이 뭐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바로
중력이죠. 자, 우주에는 총 4가지의 힘이 있어요. 전자기력, 중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 이렇게 총 4가지의 힘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력이 대표적으로 뭉치게 하는 힘이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중력은 엄청나게 약한 힘이지만 입자들이 많이 뭉치면 뭉칠수록 이 중력은 점점 강해져요. 입자가 퍼지는 와중에도 좀 더 입자가 많은 곳에서는 서로 중력을 발휘해서 뭉치고 그렇게 뭉친 입자는 더 많은 입자를 당겨오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중력의 힘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력이 계속 발휘가 되고 이 강력한 중력에 힘겨워하는 입자에서 계속 뭉치고 뭉치다 보면은 핵융합이라 하는 새로운 힘이 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력을 밀어내는 새로운 힘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해서 입자 내부의 핵력과 입자 밖의 중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데 이것을 우리는 별이라고 하고 우리의 태양도 이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중력이 만들어낸 태양은 주변 행성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이 에너지는 결국 생명체라는 우리와 같은 존재를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이 생명체 중에 인간이라는 종은 의식을 가진 존재가 되었으며 자신이 이 우주에서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또 어떻게 죽는지를 유일하게 인식한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드 오브 타임의 목차를 살펴보면요. 여기 구조체에서 생명으로 되어 있죠. 별이 생명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생명에서 마음으로 이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의식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 마음에서는 상상이 생겨나고 상상에서는 신성이라는 종교가 생겨나고 그리고 신성함에서 숭고함 즉 예술이 생겨났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구조체 별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마음으로 의식에서 상상으로 그리고 상상에서는 신성 즉 종교로 종교에서는 숭고함, 예술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탄생과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 이 우주의 탄생과 죽음을 인식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니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우주의 탄생과 죽음을 차례대로 알아보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고 이렇게 우주의 서사를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주 대서사시는 미친 듯이 광활한 타임라인을 갖고 있는데 이 속에서 인간이 이것을 인식한 시간대는 가히 찰나라 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 영역이죠. 우주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하찮고 짧다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런 거대한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한 아주 소중한 찰나일 수도 있죠. 왜냐? 그것은 정말 낮은 확률로 일어나는 엔트로피가 낮은 사건이니까. 저자는 이를 두고 일시적이지만 경이로운 현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이 저한테 정말 엄청나게 와닿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엔드 오브 타임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타로 재밌는 거 몇 가지 한번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우주론. 자, 빅뱅으로 퍼져가던 우주가 모종의 이유로 다시 뭉치기 시작한다면 결국 다시 한 점에 모일 테고 한 점에 모인 후 다시 빅뱅이 일어나고 또 퍼지게 되면은 그것이 순환 우주론이죠. 뭉쳐있던 점이 퍼졌다가 다시 뭉치고 퍼졌다가 이런 식으로 우주가 순환을 반복한다라는 순환 우주론에 대해서 다뤘던 내용이 저한테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중우주론입니다. 자, 우주의 공간이 무한하다면 그 속에서 펼쳐지는 역사의 수가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와 똑같은 존재들이 우주에 존재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정말 인상 깊었고요. 우주의 공간이 무한하고 그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역사의 수가 유한하다면 그것이 아무리 낮은 확률이더라도 무한을 곱하면 무한이니까 반드시 일어난다는 이론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마블 유니버스의 멀티버스에 대한 근거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볼츠만의 뇌입니다. 우리의 의식 또한 입자의 배열일 뿐이죠. 지금 제가 이 대본을 쓰면서 생각하는 순간에도 뇌에는 어떤 입자 배열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당연한 거지만 우연히 이런 입자 배열이 생겨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지만 아무리 작은 확률이라도 우주의 시간대가 무한하다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된다면 먼 훗날 나의 의식이 잠시 부활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론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런 내용들 외에도 정말 재미난 내용 많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담는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책의 내용을 정확히 모두 담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보시는 거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